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눈인데요. 이 눈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특히나 한의학에서는 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눈 질환이 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포도막염과 혈어 조잡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눈의 질환 중 하나인 포도막염과 혈어 조잡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포도막염과 혈어 조잡입니다. 왜 포도막염과 혈어 조잡이라는 주제를 정했냐면 포도막염 환자가 혈어 조잡이라는 관점에서 치료해 보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포도막염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도와드리니까 많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포도막염이 어떠한 질환이고 혈어 조잡이 어떠한 질환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막이라는 것은 안구를 이루는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구가. 안구의 중막에 해당되는 막이 바로 포도막인데 여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환자가 그러죠. 근데 사실은 눈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이 눈이라는 것은 혼백과 정신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안구의 중막에 해당되는 막이 포도막인데 이 막을 또 안구 혈관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혈어 조잡. 말하자면 포도막염인데 혈어 조잡에 의해서 혈어 조잡과 관련돼서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혈어 조잡이라는 것은 우선 혈이 부족돼서 오는 조잡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혈이 부족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짝 마르고 살이 안 찌는 경우, 살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건조한 경우, 또 털이 많은 경우, 입술이 두툼한 사람, 또 눈썹이 진한 사람, 이런 사람이 혈이 부족되기 쉽죠. 거기다가 늘씬하고 얼굴이 갸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운동도 잘하고 활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조잡이라는 병이 오는데 이게 뭐냐면 신경성 소화불량이에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잡증. 근데 소화불량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혈이 허한 것이기 때문에 낮에보다 밤에 더 증상이 나타나고 상체보다 하체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근데 눈은 간의 구멍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혈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 눈병은 화에 의해서 생긴다. 화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혈어 조잡과 관련돼서 포도막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어 조잡이라는 것은 낮보다 밤에 증상이 심합니다. 밤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아프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또는 바늘로 위를 콕콕 쑤시는 것 같다든지 칼로 위장벽을 짝짝짝짝 가르는 것 같다든지 또는 밤에 위통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어 조잡입니다. 이것은 대개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눈병도 화에서 온다는 차원에서 눈병도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바로 혈어 조잡이 포도막염의 원인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이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의학에서 혈어 조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도막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불편한 게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포도막염의 한의학적 원인은 또 혈어 조잡 말고 기가 울체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가 울체되느냐? 남성보다도 여성이 많은데요. 이 혈어 조잡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울체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기울체에 의해서 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울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진 사람입니다. 얼굴이 각이 졌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또 코가 오똑합니다. 코가 낮고 이 콧등이 쓰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 대개 보면 코가 오똑해요. 근데 코라는 것은 기에 해당되고 입이라는 것은 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죠. 화에 의해서 온 건데 반대의 개념이에요. 기울체는 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혈어 조잡은 남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여성도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주로 남성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다음에 풍열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서 오는 병은 다 풍열에서 온다. 가슴에서 오는 병은 다 담열에서 온다. 하체에서 오는 병은 한습에서 온다. 이런 한의학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풍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포도막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울체돼서 화에 의해서 포도막염이 올 수가 있고 혈어 조잡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화, 스트레스에 의한 위장병인데 이거는 입이 위주인 사람, 입이 두툼하게 잘생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어 조잡이 나타나고 포도막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포도막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바로 혈어 조잡에 의해서 왔다 하면 양열 사물탕을 주로 가감에 썼습니다. 체질에 맞게.
그러면 혈어 조잡증에 의한 위장장애,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든지 칼로 비는 것 같다든지 수세미로 위벽을 훑는 것 같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밤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좋아지면서 포도막염이 많이 좋아지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이사칠탕은 바로 기가 울체됐거나 심기가 울체된 경우, 또 방풍통성사는 풍열에 의해서, 여기 오는 분 다 풍열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눈병만 오지 않아요. 비염, 귀에서 우는 거, 두통, 또 얼굴에 점이 많은 거,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걸 풍열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방풍통성산을 위주로 해서 가감에 쓰면은 체질에 맞게 그렇게 쓰면은 포도막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포도막염과 조잡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혈어 조잡을 치료해주면 포도막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한의학적으로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